말씀드리면서 조금 생각났던 데이터가 이겁니다. 임창규 선수가 이제 볼 카운트 변화에 따라서 어떤 구종을 선택했느냐인데, 제일 왼쪽이 그 투 스트라이크 이전의 구종 선택,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투 스트라이크 이후의 구종 선택, 세 번째가 이제 3-2 풀 카운트에서 구종 선택인데, 보통의 통계랑 비교를 해보자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투수들의 좀 가장 흔한 패턴은 속구를 가지고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잡고 투 스트라이크가 되면 이제 커브나 슬라이더를 던져서 헛스윙을 뺏는다. 이런 패턴이 좀 흔하게 나타나는데 그거랑 좀 달라요, 한 가지. 두 번째는 3-2 카운트에서는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3볼이기 때문에 존에서 빠지게 되면 볼넷으로 걸어 내보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3-2 풀 카운트에서는 투 스트라이크라고 하더라도 변화구를 잘 안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임창규 선수의 실제 이제 던진 경우를 보면 이전에는 2020년에는 3-2 풀 카운트에서 거의 속구랑 체인지업을 비슷한 비중으로 던졌어요. 마운드 위에서는 이제 어떤 감각으로 어떤 판단으로 저런 결과들을 일단은 이거는 뭐 데이터랑 좀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거는 저의 그때그때 감각이 또 따라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데이터에 의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투 스트라이크 3볼에 커브를 던져 체인지업을 던져, 저 투수는 아무 카운트에 상관없이 모든 변화구를 던질 줄 아는 투수야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처음엔. 투 스트라이크에는 무조건 직구네? 이게 아니고 투 스트라이크 3볼이 돼도 커브가 올 수도 있고 체인지업이 올 수도 있고 모두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그때 직구가 들어가면 타자들이 직구가 늦어서 헛스윙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네. 137km, 138km인데도 타자가 타이밍이 늦어져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싸움에서는 우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투 스트라이크 3볼에 대해서 저는 조금 자신감이 있어요, 늘. 왜냐면은 저의 선택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타자는 모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삼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공이 아무리 빨라도 사실 150, 160은 없지만 150 던진 투수 우리 팀 2군에도 쟁쟁합니다, 정말. 근데 타자 입장에서 타이밍 맞추기 좋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빠른 공일 뿐이고요. 사실 타자로 하여금 정타?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던져요. 타자가 제자리에서 풀스윙을 못 돌리게만 만들자. 안타를 맞더라도 쫓아나가서 맞든지 늦어서 맞든지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항상 피칭을 하다 보니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보충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거는 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데이터라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심리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데이터를 좀 심리로 좀 이해를 하거든요. 이 선수의 마음, 이 선수가 이 경기를 운영하는 어떤 심리 상태. 투, 쓰리 카운트에 체인지업 양이 많다는 얘기는 되게 경기가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발 피차는 내가 오늘 뭐 7이닝 정도를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어떤 플랜을 짜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임창규 선수의 어떤 심리 상태는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다음 이닝은 없어요. 지금 이 이닝을 무조건 내가 막아야 돼. 라는 철저함이 있는 데이터로 심리가 보여집니다. 여기 보충 드리자면 사실 이 아마추어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모두가 직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있으니까 저런 선택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자신이 있게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완성도가 얼마나 좋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직구는 투 스트라이크 3볼에 던지면 스트라이크 던질 수 있는데 체인지업 커브는 투 스트라이크 3볼에는 볼이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좀 덜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같은 확률로 스트라이크 볼을 던지는 연습이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났었어요. 하나는 3볼에서 변화구를 던지려면 자신감이 필요한데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뭐 명상하고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적으로 피지컬리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임상규 선수는 이런 변화의 바탕에는 체인지업이나 커브로도 언제든지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자신감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자신감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됐다는 거겠죠. 일단은 제가 장점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제구력이 엄청 좋은 투수가 아니에요. 예. 뭐 볼넷이 엄청 적고 스트라이크를 많이 가져가는 투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속이 엄청 빠른 투수도 아니에요. 예. 되게 평범하게 전략할 수 있는 투수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르게 연구를 한 거죠. 살아남으려고 저도 스피드는 느리지만 제구가 좋진 않지만 이 심리적으로 타자와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타자로 하여금 속임수를 주고 패턴 싸움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자신감을 얻었던 거는 어차피 직구 볼 던지고 커브 볼 던질 거면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에 연습을 해보자 시합 때 연습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에 정말 누가 정말 흔히 말하는 정말 뽕커브죠. 109kg짜리 그거를 주자 말루에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에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제 무기고 지금 제가 살아남고 버티고 있는 그 무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자 무기는 다르잖아요. 뭐 고우석 선수처럼 윽박지르는 투수도 있고, 뭐 정우영 선수처럼 막 투심 변화로 그것도 터널링이죠. 어떻게 보면 타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로 각자의 살아남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근데 그 각이 큰 커브, 임창규 선수의 커브는 각이 좀 커요. 일반 KBO 리그보다 한 10cm 이상이 더 떨어지는 커브인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각이 큰 커브를 스트라이크를 마음대로 집어넣고 마음대로 볼을 던진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투쓰리 카운트의 커브 비율이 조금 내려가는 거는 어떤 포볼을 주기 어떤 좀 싫음의 어떤 심리적인 힘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조금 느꼈던 게 그 쓰리볼 그러니까 3-2 카운트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제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자가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동시에 대비하도록 압박할 수만 있다면 이걸 100% 스트라이크 존에 넣어야만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멋지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투스트라이크 노볼에도 신기한 게 바깥쪽 정확히 구석으로 정확히 던지자라고 하면 안 들어가요 그게. 근데 그 투쓰리 말루상에 타자는 최영우, 김재환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 바깥쪽 정확히 이렇게 던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없이 그냥 직구로 스트라이크 눈 가고 던졌다 쳤다 홈런 말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 결과가 후회스럽잖아요. 근데 네. 정말 커브를 그냥 약간 두루뭉실하게 사실 봐요. 네. 투스트라이크 쓰리볼에. 근데 컨디션 좋은 날은 정확히 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헛스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타자 입장에서 투쓰리가 변화구를 던지는구나 말루에도 그럼 다음 타자에도 영향이 가죠. 그리고 다음 경기에도 다른 타자들이 저를 생각할 때 쟤는 아무 카운트에다 아무거나 던지는 놈이다 라는 인식을 되게 주고 싶었어요.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피치 터널링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투쓰리 카운트, 투 스트라이크에 몰리게 되면 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이 더 커지고 스윙이 좀 작아지면서 컨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구와 체인지업은 터널링이 비슷할 수가 있으니까 타자가 직구로 오인할 수는 있는데 임창규 선수 커브는 각이 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각이 크다는 얘기는 벌써 피치 터널링이 앞에서 벌써 타자 눈에 보였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그 느린 공을 칠 수 있는 대비는 돼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또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아까 또 컨택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이 느린 공은 또 선수가 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커브의 개념과 미국에서 생각하는 MLB에서 얘기하는 커브의 개념 스피드 차이는 좀 많이 날 거예요. 그게. 근데 좀 임창규 선수는 조금 느리면서 각이 크기 때문에 이 커브가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쓰기에는 볼로서 유인구로 써야 되는 거고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본인이 불리한 카운트 뭐 완볼이나 투볼이나 이 카운트에서 그 커브를 썼을 때는 효과성이 좀 있죠. 왜요? 타자 입장에서는 그게 시작부터 터널링 개념을 봤을 때는 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더 효과성이 좀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붙이면 예를 들어서 투스트라이크 쓰리볼에 지금 주님 말씀대로 커브를 던졌어요. 근데 타자가 나왔다가 느리니까 커트를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직구를 제가 던졌는데 순간적으로 공이 빠졌어요. 높게 가겠죠. 근데 그 커브를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타자가 정말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많아요. 왜냐면 커브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 오기 때문에 직구다 하고 늦은 거죠. 근데 구속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하지만 타자는 헛스윙이고 이제 이런 결과들인 것 같아요. 그 터널링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저도 좀 이야기를 보태자면
보통 야구에서 구종 선택 아니면 이제 볼 배합이라고 하죠. 볼 배합을 말할 때 보통 포수가 그 공을 잡는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뭐 높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그런데 TV 중계를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투수는 그 공이 포수 밑 위치에서 어디로 갔는지를 보겠지만 실제 타자는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타자가 보고 내가 스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타이밍으로 가야 되나를 판단하는 것은 투수의 손끝을 떠나서 한 5m에서 한 7m 사이에 있을 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볼 배합이라는 관점에서 포수가 잡는 위치를 기준으로 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 앞에서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투수 쪽으로 아직은 좀 더 가까운 거죠. 투수 손끝에서 5m에서 7m 사이 아니면 5m, 10m 사이에 있는 그 시점에 공이 어디를 지나가는가를 기준으로 타자가 구종이나 로케이션을 미리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또 이제 피치 터널의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하나 의지가 있냐면 135km를 던지는 투수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훈련을 해서 150km를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쉬운 일이 아니고 확률이 낮은 문제랍니다. 또는 그 칼제구를 하도록 노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역시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건데 반면에 어떤 부분은 공의 구종의 선택이나 아니면 로케이션의 선택만으로도 타자를 이기는데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세션에서 주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질문을 하나 설명을 할게요.